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돌아온 나비 여사쌤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서아시아에 나갈 건데요. 자, 서아시아 저번에 제가 4대 문명할 때 메소포타미아랑 이집트를 했어요. 거기서 이제 메소포타미아에 이제 바비로니가 나타났고 그런 순간에 여러 나라가 있었습니다. 페니키아, 헤브라이에 이슬람 왕국이 세워지고 유대랑 이슬람이 이스라엘, 이집트, 바빌로니아 옛꼬를 사용해서 바빌로니라 할게요. 얘네는 통합했던 유대 말고요. 다 통합을 했던 최초의 서아시아 통일 국가는 바로 아시리아였습니다. 이 아시리아는 수도를 니네베를 사용했고요. 근데 문제는 얘네는 금방 멸망합니다. 그 이유가 아시리안 최초의 통일 국가이지만 서아시아에서 문제는 너무 과학적으로 피지배층을 통치하기 때문에 금방 반란을 일으켜서 멸망을 해요. 그 다음에는 아시리아는 신바빌론이라 그리고 이집트, 리디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서도 통일을 해요. 그게 바로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왕조인데요. 얘네는 아시리아랑 반대로 강압적으로 통치하지 않고 이제 광용 정책을 해요. 그러니까 피지배층의 종교 이런 걸 다 오케이. 특히 키오도로는요, 다리우스 1세가 정성인데 뭐 거기에 키루스 2세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알 거는 다리우스 1세입니다. 다리우스 1세는 영토를 보시면요 엄청나요. 이걸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왕의 이 길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는 자신의 보관인 왕의 눈, 왕의 귀 이 보좌관에 이용해요. 얘네들한테 소식을 들어요. 근데 그러다가 또 금방 멸망을 해요. 바로 그리스와 페르시아 전쟁, 특히 이 300년화 이 대표적인 내용인데요. 저렇게 얘기하면 세태를 하다가 그만 알렉산드로 제국으로 인해 멸망합니다. 그러다가 알렉산드로가 이제 부유하게 나타나니까 이때 나타난 이란 계통의 파르티아 왕국이 세워지는데요. 얘네는 로마를 대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토 쪽을 보시면요, 인도 쪽에 쿠샤 왕조랑 그리고 이쪽에 함나라랑 중계 무역을 했구나 정도 하시고 이쪽에 로마랑 대립하다가 이때 사사왕조 페르시아한테 멸망해요. 이 사사왕조 페르시아는 수도를 크테시폰이라고 합니다. 크테시폰. 얘네는 신라의 이 돗자리 같은 거 보시면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이게 다 사사왕조 페르시아부터 나타난 겁니다. 이게 영향을 끼쳐가지고 특히 사사왕조 페르시아는 이런 공예품이 많이 좋았구나 정도 하시면 되고, 얘네는 이때 동로마 쪽에 있는 비잔티움과 대립을 해요. 힘이 빠지니까 이때 정통 칼리프한테서 멸망했는데요. 이 정통 칼리프 시대를 가보면요, 자 여기에는 비잔티움 제국과 이쪽에는 사사왕조 페르시아가 여기 서로 전쟁을 해요. 이 밑에서 성장한 이 메카랑 메디나, 특히 메카에서 상인이었던 무함마드가 나는 알라의 신한테 뭐 받았다, 이게 유일한 신이구나, 우상 숭배 금지하고 이게 우리가 유일하게 하는 거구나 이런 느낌인데요. 이때 귀족들은 반발을 치니까 어쩔 수 없이 메카에서 메디나로 간 사건은 우리는 해지라라고 합니다. 이제 힘을 키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영토가 팽창하고 있었는데 죽어요. 무함마드가. 그리고 이 뒤에 사후로 4대의 칼리프가 나타났는데 그게 우리는 이슬람의 정통 칼리프 시대가 부릅니다. 4대까지 잘 살고 있다가 이 4대 칼리프 때 암살당해요. 그리고 이때 무아위야가 자신의 가문을 이용해서 왕조를 셉니다. 그게 바로 우마이야 왕조. 지금 전쟁 일으키고 있지만 이 중동 쪽에 가시면요 수니파, 시아파가 있는데 여기서 확실히 알 건요 수니파랑 시아파. 수니파는 혈연 관계를 안 통하고 우리는 능력 같은 걸 중요시하거나 시아파는 말 그대로 혈통. 오케이? 아무튼 우마이야 왕조는요 수도를 이때 다마스커스로 합니다. 근데 얘는 또 웃긴 거는 수니파 쪽인데요. 아니 평등하자고 하면서 왜 종민 평등하자면서 왜 밑에 이 민족들은 왜 거부할까요?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아무튼 또 강압적으로 통치하니까 좀 불만이 많았어요. 이때 만약에 우리가 서유럽 쪽을 가시면요 프로프에티 전쟁에서 이 우마이야가 쇠퇴하고 그 다음에 아바스 왕조가 나타납니다. 아바스 왕조에 인해서 멸망을 해요. 아바스 왕조는 시아파의 도움으로 왕조됐는데 웃긴 건 얘네도 수니파입니다. 시아파의 도움 받았는데 아무튼 이 아바스 왕조의 수도는 바그다드. 얘네는 특히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당나라랑 관련이 있는데요. 특히 당과 아바스 왕조에서 전쟁했던 탈라스 전쟁이 있는데 그 전투에서 이 아바스 왕조가 승리해요. 특히 당나라 사실 쇠퇴하는 길이 이때 아바스 전쟁에서 나타난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잘 살고 있다가 또 다른 민족에 침입받고 아니 심지어 얘네는 강압적으로 통치도 안 해요. 근데 왜 힘이 빠질까요? 아무튼 저는 교과서에서 배웠어요. 침입받고 힘이 빠지니까 이때 셀주크 티르크 도와줍니다. 이 셀주크 티르크는 제가 좀 이따 다시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셀주크 티르크를 인해서 그냥 이름값만 날고 그냥 종교적으로만 이름만 알리고 정치적 고1 때 같다고 이러니까 셀주크 티르크를 인해서 셀주크 티르크가 정치적 실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얘는 몽골족한테 멸망하는데요. 자 일단 다시 셀주크 티르크 볼게요. 자 깜짝 셀주크 티르크는 아바스 왕조를 도와줘요. 왜냐면 아바스는 이때 다른 왕조로 인해서 좀 너무 위협적을 받고 있는데 이때 셀주크 티르크가 다른 왕조를 물리치고 아바스 왕조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아바스 왕조 너무 고마웠나 보지? 야 너네가 정치적 실권을 가자. 이때 들어오는 게 바로 술탄. 이게 이때 나타난 겁니다. 술탄이 친구가. 그래서 아바스는 종교적만 이름값만 날렸구나. 유럽을 배우면 저희가 십자가 전쟁에서 나타날 텐데요. 이때 나타난 이유가 사실 셀주크 티르크는 이때 나타났던 비잔티움 제국과 서로 전쟁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먹어요. 이 때문에 놀란 비잔티움은 서로 로마한테 도움을 요청해요.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있는 예루살렘을 되찾자. 그게 바로 십자군 전쟁. 근데 이게 한 1차, 2차가 안 끝나고 3차, 4차, 5차, 6차, 7차가 막 일어나니까 쇠퇴하죠 당연히. 쇠퇴하고 있다가 몽골족에 의해서 멸망해요. 자, 아바스 왕조 때 아바스 왕조가 우마이야 왕조를 멸망시켰잖아요. 이의 후손이었던 왕조가 나타납니다. 바로 후우마이야 왕조인데요. 그냥 수도가 코르도바, 특히 에스파냐 쪽에 있는 코르도바 여기에 유럽 쪽에 이슬람과 함께 했으니까 뭔가 조화로운 이런 문화가 나타납니다. 아무튼
그냥 이렇게만 하시고요. 그리고 아바스 왕조 너무 시기 질투했던 나라 왕조는 바로 파티마 왕조인데요. 파티마 왕조는 이때 시아파로 왕조입니다. 자, 얘네는 아까 말했듯이 아바스 왕조는 달라요. 아바스 왕조는 수니파예요. 그러니까 시아파 왕조를 세우고 이때 수도는 지금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인데요. 그냥 이렇게 마시면 됩니다. 이렇게 잘 살고 있다가 혹시 여러분 오스만 제국 아시나요? 네. 응? 거기 내 자리야. 알아? 오스만 제국이 나타나는데요. 이때부터 우리는 오스만 제국이 세 나라의 정성기를 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뭐더라? 이만 1세.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메흐메트 2세는 지금의 비잔티움을 멸망시켜요. 그러면서 비잔티움의 수도였던 이름 너무 헷갈려.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이제 이스탄불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알고 있는 성소피아 성당 이게 나타난 거고요. 그 다음에 셀리멘 여기 키워드 너무 힘들 이름이. 아무튼 셀리미세는 이때 이집트였던 막루크 왕조랑 전쟁해가지고 막루크를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이집트 정복. 마지막으로 술레이만 1세는 동유럽 쪽 영토, 지금 영토 보시면 띄울 거야. 보시면 와 이런 쪽 가고 있잖아요. 발칸보다 심지어 장악했어. 그래서 유럽과 전쟁했구나. 그 동료까지 영토를 펼쳤구나 정도 하시면 됩니다. 이때의 정치는요. 봉건제 같은 지금의 얘기하자면 술탄 왕이에요. 아까 말했던 그 술탄 이 군사 술탄은 군사할 때 너는 나의 위에 충성을 다해. 이렇게 오케이 내 충성 다할게. 이게 바로 봉건제 형태 이런 느낌이고요. 그게 우리는 티마르제로 부릅니다. 그리고 뭐 이슬람 공부하면서 지지자가 있는데 지지자 뭐냐면 종교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 돈을 내면 너의 종교를 인정하겠다. 이 지지야를 얘네 말로 말한다면 밀레트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는 옛날 그 일제강점기 때 얘기하자면 징병제 같은 이런 제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청주 같은 믿는 애들 청소년들 막 납치해가지고 이제 군사적으로 힘을 나타낸 그게 바로 이름 뭐랄까요 뛸 거야. 데부시르 제도의 예니제리 이게 있습니다. 이게 너무 어려워. 자, 두 왕조만 가볼게요. 두 왕조. 자, 티무르 왕조와 그다음에는 사파비 왕조. 티무르 왕조는 그 몽골 제국의 후손이었던 티무르가 왕조에 세웠는데요. 말 그대로 이 몇 나라가 몽골 공격해가지고 원나라 쇠퇴했잖아요. 이에 대해서 복수를 합니다. 참고로 키워드는 앙카라 전투인데요. 그냥 오스만 제국이랑 전쟁했구나 정도 여기서 잊었구나. 아무튼 영나라 공격하러 갔는데 죽어. 몰라요 나도 그냥 죽었대요. 만약에 죽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회에서 그냥 죽어요. 특히 우즈베키스탄 인들 걔네 원조 얘한테 멸망해요. 사파비 왕조는 이제 두 번째 시아파 왕조입니다. 심지어 이란 계통 두 번째. 그냥 얘네는 이스마일 1세가 이제 페르시아 정통의 이란이 페르시아 계통이에요. 여기서 페르시아의 정치 군주인 샤를 이용했습니다. 방금 말했던 거는 다 술탄 칼리프 어쩌고 얘는 샤 페르시아. 그리고 이때 수도는 이스파한. 아바스 1대 때 옮겼는데요.
근데 웃긴 건 얘도 또 멸망해요. 왕조국 싸우다가 아프간으로 인해서 멸망합니다. 끝.